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C 언어의 그 유명한 포인터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포인터의 개념이 뭔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요. 변수를 직접 참조한다는 것과 간접 참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수를 간접 참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BTS 너무 유명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여주고 있죠. 자, 내가 BTS랑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TS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생뚱맞지만 몇 살이에요? 자, 내가 이 BTS와 직접 통화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Never. 절대로 안 되겠죠. 나 BTS 아무도 아는 사람 없거든요. 자, 내가 직접 이렇게 BTS랑 통화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정말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생전에 나라를 구했는지 내 친구 중에 BTS 엄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BTS랑 통화할 수 있겠죠. 친구와 잘 사귀어 나왔다면. 자, 봅시다. 자, 요 내용은 다시 돌아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포인트를 다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친구가 있다면,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친구에게 전화한 거죠. 절친, 야, 너 아들 좀 바꿔주라. 정말 절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들 전화 받아. 생시야, 꿈이야. 예, 그래서 내가 BTS에게 너무 멋있어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포인트라는 건데 나의 친구, 이 절친이 바로 포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BTS와 통화는 못해요. 그런데 누구와 내 친구와는 다이렉트로 전화를 할 수 있죠. 이 친구가 정말 강력한 친구인 거죠. 아들에게 전화기를 바꿔줘서 나랑 통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의 목표는 내가 직접 통화를 하든 친구를 통해서 전화를 하든 BTS와 통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배우면서 다른 함수의 내용을 참조할 수 없었잖아요. 인수를 전달받아서는 쓸 수 있었지만 그 함수의 변수를 직접 다이렉트로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터를 배우게 되면 이런 강력한 포인트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내 친구 역할, 내가 직접 참조 못하지만 친구, 포인터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변수 내용을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포인터 개념입니다. 느낌 오죠? 어떤 것인지. 역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해야 되니까 포인터가 뭔지 간단하게 정의해 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했잖아요. A에 10을 저장해 주세요. 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변수나 배열 같은 경우는 실제 처리할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포인터는 무엇을 저장한다? 메모리 주소만 저장합니다. 좀 특별하죠. 메모리 주소만. 일반적인 데이터는 절대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주소를 왜 저장해? 이유는 이름이 알려줍니다. 포인터 어딘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포인터인 거예요. 변수 이름이. 자, 일단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만 저장하는 게 포인터다. 외워두고 가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 뭔가 좀 복잡해 보이나요?
알고 보면 복잡한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위의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이해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하면서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하나 하고 지나가야 되네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도 아까 내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BTS와 전화를 하는 게 나의 목표라고 했지만 언제나 내가 BTS와 통화하기 위해서만 친구랑 전화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친구랑 통화하겠죠. 친구와 직접 통화할 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라는 것도 이 친구가 포인터 역할을 한다고 했죠. 다이렉트로 포인터를 참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포인터를 거쳐서 다른 변수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도 역시 조금 내용이 또 조금 더 추가됐나요? 돌아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무조건 선언부터 해야 되죠. 선언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했죠. int형 변수입니다. sum. 근데 얘는 int형 ptr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별표가 추가되었잖아요. 우리 포인터에서는 이 asterisk 정말 중요합니다. 얘 없으면 쓸 수 없는 건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앞에 별표를 붙이면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가리키는 곳. 이 별표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가리키는 곳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쉽고 편리합니다. 자, 일반 변수는 sum이란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수형 자료를 저장할 거야 란 의미에서 int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포인터는 이 int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포인터는 int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는 뭐만 저장한다? 메모리 주소만 저장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수만 저장할 수 있어요. 메모리 주소는 실수 이런 거 없거든요. 자, 메모리 여기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우리 우편물이 올 때 이 우편물에서 꼭 우리나라에 얼마나 집이 많아요? 그중에 우리 집에 우편물이 딱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편물에 주소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메모리도 역시 정해진 단위로 아주 짧게 잡으면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주소를 0번지, 1번지, 3번지 이렇게 쭉 붙여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했습니까? 변수의 값을 입력받을 때 내가 BTS 변수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을 때 메모리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ampersand 기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주소라는 건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 게 포인터 변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포인터는 뭐 때문에 쓴다 했습니까? 포인터는 어딘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쓴다 했습니다. 지금 이 ptr 변수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내가 가리키는 곳에 정수 있다? int라고 쓰고요. 혹시나 내가 어딘가를 가리키는데 실수값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앞에다가 null이라고 씁니다. 이 앞에 있는 자료형이 무엇을 의미한다? 포인터의 자료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 이해가 됩니까 이제? 가리키는 곳에 정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정수형 변수라고 선언해 놓고 실수형 저장하고 안 됩니다. 자, 다음. 선언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추가로 별 붙었다. 그죠? 그런데 자, 내가 좀 전에 그림을 이렇게 했잖아요. 어쩌다 보니 내 친구가 BTS 아들을 넣은 건가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BTS가 된 거죠. 자, 이 포인터가 어딘가를 가리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리킬 수 있을까? 이겁니다. 컴퓨터의 메모리에는 팔이 없죠.
이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그렸을 뿐이지 이런 화살선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리키게 하는 방법은 내가 가리키고 싶은 기억 장소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실제 컴퓨터 메모리는 어디 무엇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10-588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지. 피지컬하게는 메모리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포인터는 뭐다? 메모리 주소 저장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PTR이 어디를 가리키게? 이 BTS 메모리를 가리키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BTS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해 주면 되겠죠. BTS 메모리의 주소는 우리가 스캔F에서 썼던 이 앰퍼센트 기호를 드디어 스캔F가 아닌 곳에서 쓰게 됩니다. 포인터가 어떤 기억 장소를 가리키게 하려면 지금처럼 대입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저장해 주면 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내가 BTS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간접적으로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 간접 참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이 바로 이 간접 참조 간접 참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 PTR이 가리키는 곳 이렇게 해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접 참조를 하고 싶으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막 BTS 나이 몇 살이에요? 그냥 물어보면 안 되겠죠.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아들 좀 바꿔줘 라고 얘기하죠. 그래야지 친구랑 통하는 게 아니고 BTS와 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참조를 하려면 간접 참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게 2번 결과예요. 자, 이렇게 아까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고. 자, 그렇다면 자, 간접 참조하는 거 볼게요. 자, 나는 이 포인터를 통해서 내 친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BTS와 통화하는 게 목표다 이거예요. PTR을 참조하고 싶지 않고 PTR이 가리키는 곳을 참조하고 싶다면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적습니다. 가리키는 곳. 너 말고 이 말입니다. PTR 너 말고 네가 가리키는 곳을 참조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간접 참조입니다. 직접 참조와 간접 참조 구분 되겠습니까? 직접 참조는 변수명을 곧바로 적으면 직접 참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BTS에 25 넣어주세요. 직접 참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오늘 드디어 뭘 배웠다? 간접 참조를 배워서 PTR이 가리키는 곳 여기 참조해 주라. 이게 간접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25가 나왔고요. 아니면 나는 PTR을 진짜 PTR을 참조하고 싶어 라면 PTR만 적어줘도 됩니다. 자, 1번, 2번은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려 하더라. 포인트는 무조건 간접 참조한다 라는 생각만 해서 이렇게 PTR 값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죠. 자, PTR을 직접 참조하면 얼마 찍히겠습니까? 이 자리에 1310-588이 찍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BTS 찍으세요 하면 BTS에 들어있는 25가 찍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별표를 붙여주게 되면 PTR을 참조하는 게 아니고 PTR에 들어있는 주소를 따라가서 25를 참조하니까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진짜로 안 어려워요. 자, 주의할 것 있습니다.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화하는 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 문장은 무엇 두 개를 줄인 거예요? BTS 선언 그리고 BTS에 25 집어넣는 거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나 포인터 선언했어. 그러면 포인터 메모리 빈 메모리만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 PTR에 뭘 집어넣나요? VAR의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VAR이 없는데 VAR이 여기 하나 있다 치고 VAR의 주소를 집어넣으시오. 어떻게 됩니까? VAR의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PTR에 100번지가 들어가니까 주소가 들어가죠. 번지는 여러분이 주소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는 거지 실제로는 숫자만 들어갈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는 PTR이 VAR을 가리키고 싶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선언문, 요까지가 선언문. 그 다음이 잘 틀리더라는 거죠. 별표 빼고입니다. 별표 빼고 PTR은 VAR에 주소를 대입하는 문.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착각한다는 이거죠. 선언 그리고 PTR이 가리키는 곳에 주소를 집어넣어 주세요. 아니다. 이겁니다. 다음 자, 우리가 이 포인터를 이용을 하려면 생각보다 개념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킨 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PTR에 BTS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볼게요. BTS 주소 1310 888번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1310888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런 거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라 했습니까? 이 숫자는 어디를? 이 주소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말고요. 메모리 기억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메모리 주소 적고 화살표 그리고 바쁘기도 하고요. 복잡기도 하고요. 이 주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나네. 자,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가리키는 곳이 중요해요. 여기 가리켜만 알면 되지 이 주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요. 얼마나 단순해요? PTR은 여기 가리켜 얘가 몇 번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나는 여기 가리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포인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기억 장소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이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얘는 또 여기를 가리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코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어디에 쓰는데 이거죠. 지금까지 포인트 안 쓰고 코딩 잘 했잖아요. 근데 굳이 쓴다는 이유는 쓴다면은 아마도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은 코딩 아직 못해요. 생각보다 어렵답니다. 이렇게 쓴다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어디에? 배열에다가 쭉 저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다 하지 않을 거고 이 안에 저장을 했는데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배열 내용을 변경하고 이런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변화시키는데 좋은 자료 구조가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료 구조거든요. 링크드 리스트,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 다음엔 얘가, 얘 다음엔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화살표 보입니까? 이 화살표가 바로 다 포인터로 구현된 겁니다.
자, 이 과목의 신청자가 지금 4명 있어요. 첫 번째 신청자는 포인트 따라가 보니까 김아무개.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칸이 하나 있죠. 우리는 아직 못 배웠는데 구조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구조체는 자료 구조 하나인데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앞에는 수강생의 정보, 그리고 뒤에는 내 다음 사람의 정보가 메모리 몇 번지에 있지? 포인터죠. 자, 여기가 1000번지인지 2000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를 가리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자 명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출력할 수 있습니까? 자, 시작 포인트 따라갔더니 김씨. 다음 포인트 따라가니까 박씨. 다음 포인트 따라가니까 이씨. 다음 포인트 따라가니까 최씨. 다음 포인터 이거 널이라고 합니다. 없어요. 그럼 수강자 4명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링크 리스트라고 해요. 자, 여기서 배열보다 좋은 점, 만일 이 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목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아.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박을 여기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빼내는 게 배열에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코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이 사람의 정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다음의 신청자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신청자 명단을 찍을 때 신청자 따라가서 김씨, 그 다음 사람 이씨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박씨를 없애려면 이 1번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게? 여기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를 가리키게 하려면 여기 주소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주소, 지금 3번째 주소입니다. 그죠?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원래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주소 1, 주소 2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소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나는 주소 2를 가리키게 되니까 이 링크 리스트를 따라갈 때는 다음 사람 주소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박은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자, 이 파란색 화살표 안 지워도 되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리스트에서는 신청자 처음부터 따라갈 때 주소 2 따라서만 갈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좀 복잡한 거는 추가하는 겁니다. 자, 박이 취소해서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 추가를 하는데 손이 신청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볼 거는 애초에 이 링크드 리스트가 지금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생각이 납니까? 자, 신청자 따라갑니다. 내가 넣고 싶은 사람 이름은 손이죠. 손. 자, 김보다 뒤에가 손이니까 다음 사람 따라가 보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박씨 없앤 결과잖아요. 다음 사람 따라가 봤습니다. 다음 2. 손이 빨라요? 2가 빨라요? 손이 2보다 앞이죠. 그렇다면 이 손씨의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김과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네. 자, 새로 추가될 정보는 손인데 이 손이 들어가야 될 위치는 우리가 또 포인트를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김은 크네? 다음 거는 이 화살표 따라서 갔더니 있네요. 여기? 근데 얘보단 작죠? 그럼 이 빨간색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게 해야 돼요? 목표
여기를 가리키게 하고 다음 손 링크는 이 다음 이를 가리키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순서가 중요하다. 아 내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세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손 다음에 이씨 그리고 김 다음에 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왜일까요?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손은 김씨 다음에 이씨 앞이니까 여기 지금 이 포인터의 값을 어디로? 손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 포인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로 빨간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우리가 김 다음에 손이라고 했다면 손 다음에 누가 돼야 돼요? 이 가리켜야 되죠. 여기를 가리켜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런데 이 손 다음에 링크해줄 여기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자 여기가 주소 2였습니다. 그럼 여기 원래 주소 2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 주소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버리면 손 다음에 들어가야 될 이 주소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저장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값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안전하게 자 지금 현재 여기 주소 2 여기가 주소 1이면 일단 이 손에 여기 주소에다가 주소 2를 먼저 집어넣으면 여기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런데 김씨가 다음이라고 생각한 주소도 여전히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바뀐 건 여기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주소 1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라는 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료 구조인데 바로 이러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바 같은 언어에서 또는 우리가 쓰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이런 언어들이 포인터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포인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 포인터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죠? 자,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뭐 시험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포인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구나를 설명하기 용입니다. 여기는 시험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벌써부터 제대로 이해했나 테스트하네? 맞아요. 여러분은 포인트 개념만 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안 하고 일단 기본 개념 아는지까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와 B 선언과 동시에 20, 1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메모리 주소 번지 적어 놨고요. 다음 역시 내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가 하나 있어요. 내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 하나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포인터 선언하는 거죠. 자, 선언했으니까 메모리 확보되어 있고 아직까지 값은 메모리 주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여기 P1은 A의 주소를 넣어주세요. 대입문이죠. A의 주소 347이니까 원래 여러분한테 피지컬하게 그대로 보여준다면 347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화살표로 표현해라 했습니다. 뭐 가장 짧게는 사실 이렇게 하는 거죠. P1은 여기 가리켜 라고 하면 좋지만 일단 여러분이 포인터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해할 때까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따박따박 따라가 볼게요. P1은 누구를 가리킨다? A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rintf 실행 한번 해보죠. 자, A 값 첫 번째 퍼센트 뒤에 A 얼마 들어있습니까? 20. 잘 안 보인다, 그죠? 다음 P1이 가리키는 곳의 값. 자, 퍼센트 D 자리에 간접 참조네요. P1이 아니라 P1이 가리키는 곳이죠. 자, P1이 아니라 P1이 가리키는 곳 여기 얼마 있습니까? 20 이렇게 나옵니다. 펜 색깔 좀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여기 둘 다 20이 들어간다. 그죠? 20. 자, 그다음 다음 문장. 이 문장에 가서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대인문은 오른쪽부터 실행. P1이 아니라 P1이 가리키는 곳. P1이 가리키는 곳 여기 20 들어있죠. 20과 1을 더하면 21. 어디에 넣습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21을 어디에 넣어요? P1이 가리키는 곳에 넣어라. P1이 가리키는 곳 여기죠. 그러면 20이 지워지고 21이 됩니다. 그죠? 자, 3번 문장에 의해서 화살표가 생겼고 4번 문장에 의해서 21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printf 문장을 실행해 보는 거죠. 그 다음 거. 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A에 얼마 들어있어요? A에 21이 들어있네. P1이 가리키는 곳에는 역시 21이 있네. 이죠? 그럼 이 문장이 바로 포인터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A요. A. 우리 여기 지금까지 실행한 코드, 여기까지 실행한 코드를 보면 A 값을 직접 변경하는 코드가 있다 없다? 직접 변경하는 코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4번 문장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전혀 A라는 변수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A를 간접적으로 참조해가지고 값을 21로 바꿔버렸죠. A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값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P1 포인터 때문에. 이 A 값이 변경되었다. 이게 포인터에 쓰는 이유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 그 BTS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전화기를 훅 갖다 주는 바람에 나랑 통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살이냐고 질문도 받고. 그것처럼 포인터의 강력함이란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남의 기억 장소를 다른 기억 장소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4번 문장을 많이 오해한다라고 했는 헷갈려한다 했는데 크게 보면 돼요. 우리 수학에서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란 것 자체를 크게 보면 우리가 A는 A 안 할게 다른 변수 할게요. C는 C 더하기 1하면 어떻게 됩니까? C 값이 1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P1이 가리키는 기억 장소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문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같은 C지만 여기는 기억 장소, 여기는 R value, 여기도 R value 값, 여기는 P1이 가리키는 곳 left value 주소, left value 메모리 기억 장소. 그러니까 P1이 가리키는 기억 장소에 21을 넣어서 이전께 바뀌는 겁니다. 다음. 자, 여기 printf 했으니까 이제 이 대인문 또 헷갈려 합니다. 최대 난관 여기에요. 4번 다음에 5번을 더 헷갈려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대인문 잘 썼잖아요. A에 자꾸 A라고 그러네요. C에 5가 들어있고 D에는 C 넣어주세요. 그러면 D에 얼마가 들어가요? 5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문장을 5번 문장을 딱 실행해 보세요 했으면
잘 못한다 이겁니다. 자, P1에 얼마 들어있어요? 3, 4, 7이 P1에 3, 4, 7이 들어있죠. 직접 참조점이 나오죠. 3, 4, 7, 2를 어디에 넣어요? P2에 대입해요. 그럼 P2에 얼마 들어옵니까? 3, 4, 7, 2가 들어오죠. 이건 뭐지? 3, 4, 7, 2? 주소잖아요. 주소는 항상 화살표를 그려주라 했습니다. 요게 바로 5번 문장 결과죠.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습니까? P1이랑 P2 둘 다 누구 가리켜요? A를 가리켜요.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끼리 대입을 해주면 결국 P2도 P2도 어디를 가리켜요? 원래 P1이 가리키는 곳이 A였는데 P2도 A를 가리키게 되네. 좀 전에 링크드 리스트 할 때 포인터 여러 개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주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F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 조금 지우고 갈게요. F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먼저 하고 가야 되죠. 자, P1 값, 자, P1을 %D로 찍습니다. P1이 얼마 들어있어요? 3, 4, 7, P1 직접 참조죠. 3, 4, 7, 2. 다음 P2 값 %D로 찍으라 했습니다. P2에 얼마 들어있어요? 똑같이 3, 4, 7, 2 들어있고요. 자, 다음 printf 실행하게 되면 A 값, P1이 가리키는 값, A 값 21, P1이 가리키는 곳 21. 여기는 P2가 가리키는 곳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할 수 없어요. 자, P2가 가리키는 곳 해도 21이 나옵니다. 다음 여기 하네. 자, 마지막 6번 문장 실행해 보겠습니다. P2가 가리키는 곳의 값, P2가 가리키는 곳은 역시 A죠. 얼마 들어있습니까? 21에다가 1 더하면 22네. 어디에 넣어요? P2가 가리키는 곳에 넣습니다. 그러면 22가 되죠. 자, 3번 문장에 의해서 화살표, 그리고 4번 문장에 의해서 21로 바뀌었고 5번 문장에 의해서 같은 곳을 가리키게 됐고 6번 문장에 의해서 22로 바뀌었습니다. 자, A는 자기는 하나도 직접 바꾼 적을 없어요. 누가 다 바꿨습니까? 4번 문장에서 P1 포인터가, 6번 문장에서 P2 포인터가 A 값을 일씩 증가해 버리니까 최종 결과 마지막에 값을 찍어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A의 22, P1이 가리키는 곳 값을 찍어도 2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는 다른 변수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참조한다는 이 용어는 여기에 어떤 메모리를 참조한다는 말은 읽어 오는 것도 참조고요. 여기에 값을 바꾸는 것도 기억 장소를 액세스한다,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라는 것은 강력한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만 여기서 잡고요. 이제 포인트를 활용한 코드는 다음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설명한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포인터 전혀 겁내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